요거 주제를 먼저 보면은 도시 재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어떤 도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지금 이 서울이라는 도시도 그렇지만 모든 도시는 이렇게 반짝반짝 이제 비싼 막 이렇게 화려한 이제 그런 지역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도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도시 속에 요 끝에 여기가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게 낙후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서 살기 좀 불편한 거야. 범죄율이 높다든지 주변 환경이 되게 살아가기 불편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도시에서는 저 부분을 살리고 싶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낙후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사람이 살고 싶게 만들 거거든? 그래서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거주지를 지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범죄율이 떨어지게끔 보안을 좀 철저하게 해준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이 지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리려고 했냐면은 녹색 공간을 늘리려고 한 거야. 이게 단어만 봐도 대충 이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근방이나 여기 마곡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큰 공원을 끼고 상대적으로 거리, 도보가 넓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 지문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이런 것들을 더 깨끗하게 다듬고 숲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런 식의 녹색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해. 그래서 이 노력 덕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기대했냐면은 당연히 좀 집이 없는, 좀 이제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을 살렸을 때 거기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도로 시작을 한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 공간에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들, 땅값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막 붐비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공간에 살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저기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주제도 썼듯이 역설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게 21번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시 속 낙후된 지역을 푸릇푸릇하게 잘 살려놨더니 여기에 왔으면 하는 여유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1번으로 넘어가서 바로 보면은 currently, 현재, 지금,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urban regeneration project, 말 그대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 아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전치사 인 뒤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거를 degrading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서 얘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 요 degraded, 요거 과거 분사가 뒤에 있는 areas를 이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in 뒤에 오는 명사는 낙후된 지역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들. 그래서 이 주어가 프로젝트 이렇게 s가 붙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완료 시제지만 have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promote라는 동사를 가지고 완료 시제를 만들었는데 이 promote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증진시키려고 하는지 목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동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promoted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은 왜 증진되어 오고 있냐, 왜 촉진되어 오고 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치사 as 뒤에서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이렇게 하나 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and를 써가지고 이렇게 ing 한 번 더 써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서 저 프로젝트가 증진되어 왔다라고 할 건데, 첫 번째는 well-being of residents. 그 낙후된 지역에 살게 될 사람들이 well-being,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증진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environmental, 환경적인 injustice,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막 환경도 좋고 좋은 데서 살고 아닌 사람들은 못 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을 보면은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개선들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지금 주어가 s가 붙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환경 개선을 할까? 얘가 전치사 in 뒤에 ethnic communities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해석을 그대로 하면은 소수민족 공동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1번에 나와 있었던 degrading areas를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민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and or 뒤에 low income households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구, 가정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create, 만들 수가 있었는데, 요거 목적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도시의 그린 스페이스 패러독스가 한 번에 녹색 공간의 역설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돼. 근데 요 urban green space paradox 이 단어 자체가 아까 쭉 길게 설명했던 이 지문의 주제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환경을 나아지게 하려고 했더니 역설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지금 요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런 단어는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어의 해석과 스펠링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역설이 왜 일어났을까? 그거를 3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줄 겁니다. creation, 만드는데 새로우면서 high quality, 양질의 green spaces, 녹색 공간들. 녹색 공간은 이제 환경적으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can increase, 뭘 증가시킬 수 있냐면은 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런 단어가 빈칸이나 뭐 단답형으로 출제하기가 좋은 키워드거든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명확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매력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커마 뒤에 요거 메이킹이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근데 얘를 살려보면은 일단 접속사 as를 생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as의 해석을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얘랑 좀 비슷한 구조의 분사구문이 있었는데 분사구문 얘는 미안이야. 예외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그냥 앞문장 조이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분사구문 원래 앞뒤에 주어가 같을 때 생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이 makes를 오형식으로 써주고 만드는데 이러한 지역들, 당연히 이러한 지역들이 가리키는 것도 소수 공동체들이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more desirable, 더 탐나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단어는 어휘 문제로 보기 내기가 좋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낙후된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싶은 탐나는 지역이 되게끔 만들고 있더라는 거지. 매력도 끌어올리면서. 그러다가 4번 문장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can rise,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문맥적으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and 뒤에 residents, 그 지역에 살려고 했던 저소득층 혹은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may not be able to afford 동사까지 전부 다 하나로 봐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동사지. 그래서 여유가 be able to, 있을 수, may not, 없을 것이다. 무엇을 위한? rent, 임대를 위한. 그러니까 꼭 집을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뭐 월세나 전세로 살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야.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3번과 4번이라는 과정을 걸쳤을 때 5번 문장에서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4번 문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렌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여기 result는 무조건 자동사라고 했지. 그리고 요게 그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 result라는 동사가 전치사 in이랑 같이 쓰이면은 여기 in 뒤에 나와 있는 상황이 결과,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원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명확하게 모르면 내용 일치나 아니면 어휘 문제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esult in으로 쓰였다는 걸 좀 명확히 알아놔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exclusion, 배척, 혹은 displacement라고 해서 요런 단어들도 빈칸이나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라색으로 표시한 attractiveness나 exclusion, displacement 이거는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배척이 되거나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누구의? of 뒤에 poor neighborhood residents라고 해서 기존에 가난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살면 된대, 여기서 살기 좋대 하고 왔는데 다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서 접속사랑 이어져야 되는데 얘는 접속사 대신에 관계대명사 후 요거 계속적 용법을 사용해가지고 앞문장이랑 연결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계속적 용법을 볼 때 위치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who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문장이 뒤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의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설명을 하는 건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둘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여기에 접속사를 안 썼어. who를 썼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여기 안에 접속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바로 동사를 썼기 때문에 주어도 얘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왜 who도 쓰고 which도 쓰는데 who를 썼냐? 라고 하면은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에 쓰였던 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생략을 하고 있지만 얘가 가리키고 싶은 주어는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거주민들이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게 알아두자. 커마 뒤에 who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고 얘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문장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얘네들이 생략하고 있는 거를 살려보세요. 이렇게 어법 문제를 대놓고 낼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요렇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의도가 되어버린다라고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여기 수동태가 올 건데 왜 여기 수동태가 오냐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헷갈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intend 동사는 저기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기 지금 문장 뒤에 to benefit from은 목적어가 아니야. 여기에서 쓰인 쟤는 지금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benefit from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하면서 어쨌든 얘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intend가 목적어가 없이 쓰였다.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의도가 되었는데 뭘 위해서 의도가 되었냐면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서비스인가? 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녹색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살려낸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시재생으로부터 살려낸 지역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쫓겨나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5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 문장 보면은 intern, 결국에 the residents, 거주민들은 요거 only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해석할 때 헷갈릴까봐 또 써놨어요. 그냥 그저 may be able to afford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afford 동사가 앞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뜻 두 번 안 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여유? to 부정사 할 여유라고 해서 여기가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문맥상 뒤에 similar가 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났기 때문에 이전이랑 비슷하게 degraded, 낙후되어진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뒤에 degraded가 붙었기 때문에 similar이 문맥상 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거다. 이상하네.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나 대세 생략을 하고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거는 거주민들. 여기서 말하는 거주민들은 원래 소득이 낮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얘네들이 떠났는데 어디를 떠났는지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칭 문제 같은 거를 출제를 하면서 여기 더 원이 어떤 지역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가 가리키는 지역은 도시 재생이 일어난 지역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도시재생으로 살아난 지역에서 다시 내가 원래 옛날처럼 살았던 낙후된 지역에 살게끔 그런 정도의 여유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6번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더 원이 가리키는 거는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 사람들이 다시 낙후된 지역을 간다라는 거는 with low access, 낮은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그린, 녹색의 인프라에 있어서. 녹색 인프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이 잘 조성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도시재생 개발의 역설을 말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짧은데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일단 24번을 보자. 얘도 짧은데 좀 소재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알겠지? 영상이랑 보고 숙제 뒤에 문제 풀어오고. 일단 디테일 체크 밑에 내가 그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을 좀 써놨거든요. 너네가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지문에 constant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상수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뭐 빛의 속도, 중력의 크기 이런 식으로 뭐 물리든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이지? 얘네들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수치들이 중요한 이유는 수치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수들을 활용해서 그 상수들의 그 수치를 활용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거거든. 이렇게 우주가 큰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졸린 거야? 일단 내가 이거 배경 지식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는 빛의 속도가 어떠한지, 중력의 크기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니까 우주라는 곳에서 중력 현상이 일어나거나 우주라는 곳에서 빛이 이러한 속도로 일어나거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상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저 상수라는 어떤 특정 이제 수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별을 만든다고 가정해보게. 별이 갑자기 이렇게 빵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별이라는 존재가 생기려면은 일단 우주에 막 돌아다니는 기체, 가스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자들이 막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기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막 있다가 얘네들이 주변에 있는 중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중간고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무게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 근데 무게가 커지고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바로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무게가 올라가면서 다른 물질이 되어진 이 상태를 4번에 나와 있는 프로토스타, 원시 항성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상태를
원시 항성이라고 하다가 얘가 중간에 핵 융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주제를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는데,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자. 우주의 정밀하게 조율된 물리 법칙이나 상수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가 있고 그걸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주에서. 그것 덕분에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 생명체든 아니든 얘네들이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진화 과정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뭐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를 하든, 동식물이 진화를 하든, 무생물이 진화를 하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저 상수들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말이 어려운 거야. 일단은 좀 쉬다가 지문이랑 같이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할게. 24번 1번부터 한번 보자. 일단 주어는 laws and constants, 아까 얘기했던 법칙과 상수들이고, 무엇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이 주어 하나랑 and 뒤에 fundamental forces, 기본이 되는 힘,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 주어는 2개가 쓰인 겁니다, 1번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주어 뒤에 동사 수일치를 have를 써가지고 해주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되게 정교한 형태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형태라고 하면은 뭐 중력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형상, 뭐 형태들, 현상들, 값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상수, 수치,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휘적으로 precise 이런 단어는 좀 잘 알아두면 좋겠지. 그러면 1번 문장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2번 문장의 주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뒤에서 가정법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지금 얘기할 가정법은 혼합 가정법이다. 혼합 가정법. 근데 여기에 쓰인 혼합 가정법이 이제 자주 쓰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일단 if 조건절 뒤에서 주어 대의가 가리키는 거는 1번 문장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리학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 상수, 혹은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힘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동사 were, 과거 시제를 써서 가정법 과거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약간만 다르더라도 요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앞에서 말한 수치들이 정확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만 틀어져도 요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러면은 앞에서는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는 걸 알겠고, 혼합 가정법 섞여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거거든. 그래서 동사 시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would 조동사 과거 뒤에서 완료 시제 have been 요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동사 시제 이거 되게 명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life가 생명체를 의미할 건데
생명체들이 would not have been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 이게 문장의 맥락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어디에 가정법 과거, 어디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는가도 중요하고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맥락을 정리해보면 일단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팩트야, 팩트. 값이 현상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팩트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가정법 과거가 설명하는 거는 이 개념이 기본 배경 지식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똑같은 값으로 우주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이 값이나 현상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아마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life would not have been으로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아, 안 보여요? 알겠어요. 미안해. 내가 요거부터 그러면 다시 쓸게. 요렇게 쓰면 보여? 괜찮아?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어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not possible 이거든. not possible. 그래서 저 앞에 not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possible이냐 impossible이냐 이렇게 문제 바꿔서 출제하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not possible 이라는 거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1, 2번으로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현상과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를 3번과 4번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3번에서는 중력으로 4번에서는 전자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3번을 먼저 보니까 주어가 precise value 정확한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value는 가치가 아니라 값이에요. 값, 숫자 값.
무엇의 중력의 이게 has enabled 가능하게 해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enable을 오형식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 무엇을 우리의 우주를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하는 거.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들은 너네가 수능 칠 때까지 꼭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수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중력의 값이 정확하다라는 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생겨나게 했을까라는 거를 뒤에 by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by permitting 허락하는 거지. 무엇을 aggregation 집합하게끔 누가 먼지와 가스로 된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러면은 먼지, 기체, 가스 요런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꽁꽁 뭉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to protostars 아까 얘기했던 그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항성이라는 별이 되기 직전의 상태로 쭉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별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원시 항성이라는 거는 뭘 말할까? 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얘가 around 위치의 수식을 받을 건데 전치사랑 같이 관계대명사를 썼다라는 거는 이어지는 수식하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주어가 planets 행성들 요거 S 이거 넘어갔네. 그리고 옆에 써놨습니다. come to 부정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거 행성들이 결과적으로 태양 주변에 이렇게 돌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시 항성이라는 공간 어떤 대상을 만들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주가 있어서 프로토스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타가 있는 곳에서는 이 지구랑 다른 행성들이 쭉 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 플래닛은 누구를 포함을 하느냐? 요 including 뒤에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를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전자를 말할 건데 이번에도 가정법이 한 번 더 쓰입니다. 일렉트론, 전자라는 것의 값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 그래서 had been, had pp를 쓸 겁니다.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 이라고 해서 전자 값이 정해져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 그러니까 진짜 찌릿찌릿하는 그 전기가 맞는데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지 못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 공중에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값이 약간이라도 더 크거나 약간이라도 더 작았다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그랬다면 이어지는 문장의 chemistry 화학 반응 as we know it 이거는 그냥 삽입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 취소선 해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요 뒤에 동사가 더 중요해.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would not 뒤에 완료 시제 쓰는 거.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and 뒤에서 life 생명체 그러면 어떤 생명체를 설명을 하는가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based on organic chemistry 라고 해서 유기적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생명체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유기적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뭔지를 밑에서 배경 지식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유기화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탄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포함한 탄소 재질의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뭐 인간을 만들기도 하고 무생물을 만들기도 하고
동식물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어느 부분에는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유기화학작용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도 could not 완료 시제 have started 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체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자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도 있고 화학 반응도 일어났다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번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가장 주제를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1, 2, 3, 4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수치들 덕분에 우주가 진화했다 라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 그래서 5번을 보면은 우주라는 게 was not designed 디자인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뭘 위해서?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 요런 자리도 은근히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to evolve 얘가 부사적 용법이기는 하지만 앞에 의미상 주어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저런 자리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라는 거는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고안이 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have no privileged position이라고 해서 여기 privileged가 뒤에 있는 포지션 수식을 할 거야. 근데 이때 요 posi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위의 의미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 우주 속에서. 그러나 however 뒤에서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법칙, 상수 이러한 것들이 allow를 오형식으로 씁니다. 가능하게 했는데 누구를? advanced life를 하나의 목적으로 볼 거거든.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발달한 복잡한 생명체들이라고 할 건데 생명체가 복잡하게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 기능이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모든 생명체들이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진화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애초에 인간으로 만들어질 목적으로 우주가 스타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수치들이 잘 만들어지고 현상을 만들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지문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머지는 좀 괜찮아. 할만해. 29번 보면은 얘는 딱 보여지는 그대로가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식습관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 지문에서 말하는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현대 영향학.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너네가 식습관을 가지고 싶다? 그러지 말고 겸손해라 라고 해서 지문에도 나오는데 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겸손하게 과거의 식습관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 자, 1번 문장 보면은 인간들은 have evolved 진화해왔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요런 표현들은 좀 쓸 줄 알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 뭐 빈칸 내가지고 막 MTMO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보세요 라고 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 표현을 암기하고 써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화해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원들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자원들인가? 뒤에서 요렇게 괄호한 부분이 설명을 해주거든.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in ways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설명을 해줍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해석을 하기 전에 이거 중간고사 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관계대명사를 어법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1, 2학년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ways, s를 붙였기 때문에 복수에 수일치를 해가지고 비동사 이렇게 are 썼다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soft, 미묘하면서 complicated, 복잡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이제 진화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식습관을 바꿀 때, 특히나 우리가 빠르게 바꿀 때,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꾸기는 하는데 그 속도가 되게 빠르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휘적으로 좀 알아둡시다. 빠르게 바꾸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이거 문장 동사 진행형이거든. 주어 뒤에 are conducing.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거대한 실험들을 어디에서? 영양 섭취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단어도 알아둡시다. 이런 거는 좀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영양 섭취를 거대한 실험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한두 명의 식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식단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식단을 빨리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냐라는 걸 설명을 할 거거든. 우리는 더 겸손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지. 휴밀러티. 4번에 보면은 nutritional science, 이게 영양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학문은 is still young, 아직도 어린 상태다. 이 영양학이 존재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their 비동사가 여기 so much라는 주어를 가질 거거든.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so much 주어가 is라는 동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많은 게 어떤 걸 가리킬까? 그거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고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목적어를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영양학은 우리가 식단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이론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5번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먹어왔다면 특정한 음식을. 이게 5번에서는 완료 시제를 가지고 가정법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요렇게 썼을 때는 가정법 현재랑 분류를 시키기는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런 문장을 막 어법으로 막 활용을 하진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가정법에 완료 시제 쓸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음식을 in certain ways, 특정한 방식으로 먹어와. 얼마나? for millennia라고 하는데, 밀레니아는 밀레니엄, 천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쟤를 해석을 할 때는 수천 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음식을 특정 음식만 만약에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추측을 해야만 하는데, 이 이어지는 문장의 목적어를 잘 봐주세요. 위치가 떨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접속사를 써서 목적어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건 놓치기 쉬우니까 잘 알아놔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법 문제 되기가 되게 좋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추측을 해야 되냐? There is,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is를 쓴 이유는 뒤에 있는 a good reason, 얘가 주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에 good이라는 단어가 타당한 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둡시다.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 라는 거를
사실 요거 y가 하나만 남기는 했는데 얘가 앞에 있는 reason을 수식하는 역할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지문에는 y로 끝나긴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를 생략된 내용을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요 가정, if절에 있던 내용 그대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음식만 수천 년을 먹었대. 그럼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요 until 부분을 마지막에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 until 뒤에 it이 가리키는 내용이 방금 전에 요 yd의 yd가 아니구나. 요 목적어 요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문장에 요거 동사 is랑 프로분이 수동태가 되어서 목적어 없이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 프로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내용이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식단에 대한 이론이 나와버린 거야. 그때까지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until 부분 해석하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노란색 안 보인다 했지. 정신 봐라. 요렇게 until 부분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뭐 요런 거 밑줄 쳐가지고 의미 추론 요렇게 물어보기도 좋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 4, 5번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 인간들이 암만 영양학을 설명을 하면서 이 음식이 좋을 거야, 저 음식이 좋을 거야, 암만 설명을 해봤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식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식단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식단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식단이 맞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지금 3, 4, 5번을 연결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서 전통 음식인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아까랑 사실상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food에 s를 붙였기 때문에 수일치를 해가지고 여기 don't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맞지 않아, neatly, 적절히, 어디에? on 뒤에 더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는 한 번에 저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게 이제 전문 용어처럼 나와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식 영양 기준에 맞는 식단에 적절하게 맞지 않는 전통 음식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요 음식들은
should generally be 되어져야만 해. 일반적으로 chosen over 선택이 무엇보다 매우 가공 처리된 음식들보다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서로 수식하는 관계인데, 여기 원즈라는 복수형 명사를 쓴 이유는 주어 foods, 이 foods를 반복하면서 스위치를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전통 음식과 가공 음식의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전통 음식이 우리 식습관이랑 안 맞다. 그래도 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6번 문장은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은 반대로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얘기하는 거는 암만 안 맞아도 전통 음식이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highly processed ones가 앞에서도 수식을 받지만 뒤에서도 수식을 받고 있거든. 요렇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to 또 ones에 스위치를 했겠지. 그래서 요렇게 스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두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앞에서 수식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부정이고 얘는 긍정인 거야. 안 맞는 것 같은 전통 음식을 맞는 것 같은 가공 음식보다는 더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7번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should assume 추측을 해야 되는데 대절을 추측을 할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만들어졌냐면은 패티, 지방이 많은 블러드 소시지가 수식을 앞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요 소시지 얘네들이 are preferable 더 선호된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preferable 요런 어휘는 좀 알아두자. 그리고 preferable가 들어간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이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첫 번째 비교 대상이 요거, 두 번째 비교 대상이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것 중에 뭘 더 선호를 하냐? 앞에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문맥상 얘가 더 선호하는 것. 요러고 내용일치 나오면 분명히 틀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lean, 기름기가 적으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살라미라는 그런 이제 형태의 소세지보다는 더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해야만 해. 그러니까 너는 싫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또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대지 써가지고 7번은 두 가지 사례를 대절 하나, 대절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spoonfuls of 요게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몇 스푼의 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꿀 몇 스푼이 are superior 더 나을 거다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sprinkles of도 소량의 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작은 감미료, 그러니까 가루잖아, 조미료 같은 것들, 그것보다는 꿀을 몇 스푼 먹거나 음식에 넣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해. 이제 그 의무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전통 음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이제 주제처럼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주어가 동명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어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무엇을 목격을 하는지 보니까 witnessing 뒤에 how부터 쭉 명사절을 썼거든. 근데 how 뒤에 부사 puel이를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해석을 얼마나 형편없이 라고 하겠지. 그러면 우리는 how 뒤에 왜 puel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썼는지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뒤에 있는 나머지 문장이 완전할 거거든. 그래서 보니까 트레디셔널 소사이어티즈 전통 사회들이 요 페어링이란 단어가 fair 제가 자동사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진행형으로 만들었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주어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가 왔다라는 것도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 끝. 전통 사회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기에 푸얼리로 썼다가 얘가 앞에 요렇게 how랑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서 쟤네들이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를 뒤에서 as가 추가로 내용을 해주고 있거든. 여기서 as의 해석을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돼. 그리고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이거 전통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앞에 있는 Traditional Societie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겪으면서 역량의 변화를 여기서 Tradition 요것도 이런 거 스펠링 바꿔서 문제 내기 좋으니까 요것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회 집단이 시도를 했던 거야.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먹었던 전통 식단이 분명히 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식단이 형편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 그거를 목격하는 것은 이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것은 이거 사역동사의 오형식입니다. 만들어야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뒤에서 후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요렇게. 그리고 수식하는 동사가 완료 시제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모르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already랑 같이 썼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뭐 나쁘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바꾸는 걸 이미 한 사람들이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어떻게 하게끔? 의문을 제기하게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 원형으로 가지니까 요런 자리는 문제 내기 좋으니까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할까? 뒤에 whether 이하의 내용의 그 의문을 제기할 건데 요 자리에 whether 쓰는 것도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that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식단이 have moved 이동해 왔다라는 거. too far 얘를 너무 멀리라고 해서 할 거거든. 근데 이때 move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다 생각해주면 돼. 목적어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이 긴 문장을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문장에 transitional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 먼 과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과거의 어떤 사회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걔네들이 식단을 이제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식단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이미 그렇게 바꾸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식단을 바꾼 게 너무 가버린 거야. 너무 앞서버린 거야. 증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너네 너무 앞선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가 딱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한테 맞게 식단을 바꿨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이미 바꿨어. 근데 만약에 자지 말고 너가 이전에 바꾸려고 한 적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트레디셔널 소사이어티인 거야. 너가 이제 바꾸려고 한 적이 있는 거야. 근데 너가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나는 이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 거거든. 너는 이미 바꾸려다가 실패한 사람인 거거든.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네 식단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말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좀 쉽게 정리를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은 요것만 좀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네. 갔다 오세요. 아유, 보라색을 써야 돼. 잘못 썼다.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주제를 말하고 있기도 하고 잘 구조도 어렵고 하니까 좀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일단 요거까지 정리해주고 조금만 쉬다가 좀 할게요. 이거 이렇게 빌려 먹었어. 30번은 지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엄청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30번까지 진도를 나가고 뒤에 그 워크북 조금만 풀어보고 마치려고 하거든. 일단 이 지문 속에서 이제 행동을 하는 대상은 Z세대라고 생각합니다. Z세대는 너네도 포함을 합니다. 13세부터라고 하던데. 근데 이 Z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돈을 쓰는 기관 혹은 돈을 쓰는 집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 지문에 따르면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브랜드는 이 옷을 만들므로써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고 싶은가, 요런 거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Z세대가 금융 쪽에서 내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이나 혹은 금융기관이 얼마나 투명한지 혹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농협에다가 내 돈을 맡길지 신한은행에 맡길지 국민은행에 맡길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그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서론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너희를 포함한 Z세대들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while 뒤에 주어가 convenience and technology, 편리함과 기술 둘 다 are crucial,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 당연히 중요해. 그렇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are not the only factors, 유일한 요소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요소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driving, 얘가 현재 분사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요소들을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Z세대를 영어로는 젠지라고 할 건데,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상의 결정을 추진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상 결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쓰면 안 되지.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일한 요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은 이번 문장에서 이 세대들은, 이 Z세대들은 is incredibly, 되게 values driven, 가치 중심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거든?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가치 중심적이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동사를 bank with를 썼어요. 거래하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과 거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관들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기준은 앞에 있는 institutions,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얘랑 수일치를 해가지고 뒤에 동사를 이렇게 복수형, 동서원형으로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beliefs, 신념, values,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value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랑 맞아야 돼. 그런 곳과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과 관련된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transparency,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투명성과 윤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바로 transparency부터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4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 Z세대의 사람들은 is 뒤에 skeptical, 요런 단어는 어휘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회의적이냐면 large, 거대한 대기업이나 혹은 그런 기관들에게 회의적이다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곳인가 라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게 문맥상 부족하다라고 할 거거든요. accountability, 책임성, 책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책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결정을 내린 게 왜 내린 결정이며 그 결정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다 책임지는 그 전반적인 모습을 책무성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단어도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으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책무성이 뭔지를 이해를 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대들과 다르게 Z세대들은 대기업 물건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끌려 하지 않아. 왜 그런지 얘네들의 이제 생활 환경, 성장 환경을 5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 Z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have grown up, 성장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요 grow up이 자동사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목적 없이 문장 끝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Z세대들은 어디에서 성장을 해왔는지를 세상, 월드라는 단어가 뒤에서 수식을 받는데, 얘가 관계 부사의 수식을 받을 거거든. 완전한 문장의 수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 문장 구조를 보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is freely available,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은 웬만한 정보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세상에서 너네가 자라온 거야. 그래서 and 뒤에서 Z세대의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완전한 투명성을. 여기서 요 단어도 좀 알아둡시다. 완전한. 그러면 누구에게 요것을 기대를 할 것인가? from 뒤에 브랜드들한테. 그러면 이 브랜드는 어떤 곳인가? 뒤에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라고 했을 때 요 스포트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들이 지지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Z세대들이 돈을 쓰고 싶은, 혹은 내 돈을 맡기고 싶은 은행이나 여러가지 브랜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는 이 브랜드가 어떤 곳인지 검색만 하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랑 동거래 할 때 나한테 뻥치지 마라 를 5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6번에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브랜드 중에 은행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번 문장에서 금융거래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곳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must 붙었습니다.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수수료가 얼만지,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약관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as well as 요런 것도 써보세요 하기가 되게 좋거든. 요런 거 요거는 뜻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뒤에 how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 how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이 은행들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너네랑 거래했을 때 수수료, 조건, 컨디션 이런 게 뭔지도 같이 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윤리적인 은행의 업무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써놨거든? More than ever.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은행이 윤리적으로 뭔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의 요 Z세대들은 동사가 care about 요거 두 개를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진짜 그 첫 번째 지문에서 말했던 그 주변에 이런 이제 푸릇푸릇한,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환경, 그 전반적인 건 다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밑에 써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윤리적 함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은행과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이 은행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도덕적인 영향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이랑 돈거래를 했을 때 도덕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 of their financial decisions는 이제 앞에서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돈거래 할 때 은행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관심들을 반영을 하면서 9번 문장에 이 Z세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관심 가지는 것들에 뭐가 있는지를 뒤에서 쭉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 in 전치사 뒤에 첫 번째로 sustainable investing, 지속 가능한 투자. 그러니까 내가 이 은행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행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인가를 내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in이 반복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support 동사를 동명사로 만들었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은행의 사업을 지지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지를 하는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business 요거 복수기 때문에 매치 이렇게 맞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들의 가치와 맞는 사업을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은행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는 수익금의 뭐 3%를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베풀고 싶은 가치와 일치할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은행이 하는 사업을 무조건 돈거래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데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and 뒤에서 얘도 또 in을 생략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처럼 동사를 동명사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 뭘 확실히 할 것인가 that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들이 은행에 넣어둔 이 돈은 is being used가 동사입니다. 요거 진행 수동이거든. 사용되어지고 있다. 근데 앞에 not이 붙었다 생각하면 되죠. 사이에. 그래서 그들의 돈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그러면은 뭘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뒤에 to가 to 부정사를 쓴다라는 게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요렇게 to 부정사를 쓰면은 얘가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함후 해로운 관행에다 요거 함후 요런 단어 알아놓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네한테 돈을 맡겼는데 얘네들이 돈을 막 뒤에 막 비리 같은 데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행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면은 8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지문을 정리를 해봤을 때 Z세대들은 은행의 어떤 부분을 유심히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를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뱅크스, 그리고 얘가 뒤에서 길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게 이제 s를 썼기 때문에 뒤에 offer 이렇게 수일치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investment opportunities, 투자 기회들을 제공하는 은행이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어떤 은행인지를 요런 표현도 써보세요 하기가 너무 좋거든. are committed to, 비동사가 committed to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어딘가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을 하는, 환경적
성장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오랫동안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느라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면 어려운가?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도 빈칸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앞에 내용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요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를 요 밑에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책임감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냥 내가 돈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Z세대의 관심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과제에 그 객관식 있는 부분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늘 한 문제들만 그거 했거든요. 그 워크북